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홍상입니다. 예, 앞서 저희 연구원의 역사와 성과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에서 설명이 나왔듯이 저희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에서는 땅, 물 같은 농업 농촌의 자원하고 기술, 기자재, 그리고 식품의 소비, 유통, 산업, 그리고 산림 이런 분야를 좀 상당히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내용도 국가 푸드 플랜 부분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공약 사항에서도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라든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진다든지 그리고 생산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먹거리 플랜, 푸드 플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과거에 보면 전주나 화성에서 지역 단위의 어떤 푸드 플랜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먹거리 종합 계획 같은 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제가 상당히 또 중요한 어떤 새 정부의 어떤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또 이 새 정부의 어떤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과 관련된 농업, 농촌 아까 발표 자료에서 나왔지만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농발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최진 박사님도 발표 과정에서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 농촌, 식품 기본법을 해서 그야말로 농발 계획 속에 이 푸드 플랜을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제가 관련된 연구를 지금 총괄하고 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고민이 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국가 중심의 공급 체계에서 소비자를 포함해서 새로운 어떤 생산 유통 체계를 재편해 나가는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를 할까요? 중앙과 지방과 생산자, 소비자 간의 어떤 새로운 어떤 역할 분담 체계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새 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게다가 이제 분권화, 지방 자치의 어떤 강화 이런 것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약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논의 과정에서는 좀 다양한 논제가 잘 제기되고 또 그것이 정리되어서 새 정부의 새로운 어떤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자로 모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는데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토론 순서를 고려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게 100분 토론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10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고요. 7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나 농업정책포럼이나 이런 데서 국가 푸드 플랜에 대한 어떤 발표도 한 지역농업 네트워크의 김종환 전무 오늘 첫 번째 토론을 하고 지금 소개를 쭉 하고 토론은 나중에 하더라도 소개를 그렇게 순서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환 전무를 첫 번째 토론자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 관련해서 건강한 소비 관련해서 5가지 정책 논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오늘 오신 정혜경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국가 푸드 플랜이라든지 소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체계, 정책 과제 이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관점이 제기될 수 있고 새로운 문제 제기가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좀 정책 현안을 이슈를 잘 잡아내는 언론 쪽에 박정민 기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녹색 소비자 연대 이덕성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푸드 플랜을 실질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와 관련돼서 깊은 관여도 하고 계시는 황영보 전북연구원의 연구인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에서 약간 종합적인 측면에서 어떤 토론을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고려대학교의 한두봉 교수님입니다. 아까 김창길 원장님도 소개해드리면서 한두봉 교수님은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각각 우선 나중에 또 한 번 더 기회를 가더라도 우선에 8분 정도 토론을 좀 해주시고 나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 토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김종환 전무님부터 토론 부탁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종환입니다. 두 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토론 발제와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동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이제 5월 30일 날 국회에서 이제 김영춘 전 농해수위 위원장님 주관으로 푸드플랜 관련된 국가 푸드플랜 관련된 토론회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권 의원님을 비롯한 이제 5분의 공동 대표님이 계시는 국회 농업정책 포럼에서 6월 중순경에 또 한 번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차례 정도 이제 사실 많은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또 이제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 자리에서도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현재 단계에서 좀 빠르게 검토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두 차례 세미나가 있었던 부분에서 쟁점이 됐던 것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용어와 관련돼서 이게 좀 입장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가 단순히 뭐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 소비자 입장에 따라서 쓰는 용어에 대한 선호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철학도 좀 차이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어찌됐든 이게 이후의 논의를 좀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조금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푸드플랜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앞서 뭐 포괄되는 범위가 생산에서부터 뭐 교육, 건강, 폐기의 문제까지, 환경의 문제까지 굉장히 넓게 있는데 이것들을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이냐 진짜 아니면 농발 계획의 대체 또는 부분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 오늘 발표에서도 제가 이제 들었던 뉘앙스 중에 하나는 기존에 그러면 농발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뭘까? 농촌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빠져 있다는 것 이외에 기존의 농발 계획에서 담아야 할 내용들을 사실상 거의 담은 거 아니냐. 오히려 푸드 스탬프나 이런 몇 가지 쪽에서의 내용만 추가된 영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은 기존 계획과의 차별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정책 추진 체계와 관련해서는 국가식품위원회라고 해서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농업특별기구의 분과 정도 수준에서 논의가 되는 게 맞느냐. 뭐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주무부처에 대한 논란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또 농정공약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고 농산물의 생산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식품부가 할 거라고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이 푸드플랜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의 정의라든가 국민의 건강 영양,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영역들을 어떻게 커버할지
대한 논의가 오늘 발표에서도 제시되지 않았고 농식품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 나갈지가 논리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품의 안전 이 개념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푸드 플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하면서 실제 내용들은 뭐 생산 그다음에 농림부가 해야 되는 논리가 여기 계신 분들 이외에 사회적으로 국민 전체한테 이게 설득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뭔지에 대한 대응이 지금 농림부 차원에서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법과 관련해서도 뭐 통합법 논의가 있었고 농업농촌 앞에서도 이제 농업농촌 식품기본법으로 어쨌든 법 개정을 한 이후에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국가 푸드 플랜과 지역 단위의 푸드 플랜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별개로 봐야 될 거냐, 연결고리를 갖는다면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될 거냐라는 부분들이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식량 안보에 대한 식량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포함 여부입니다. 뭐 저는 궁극적으로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현재 초기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여기까지를 포함했을 경우에 지금 모든 농정에 사실상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쌀 문제까지 연결이 됐을 경우에 이 푸드 플랜의 본래 취지대로 이게 구현이 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의도 좀 있었고요. 뭐 한번 리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위상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는 제시된 바와 같은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 정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먹거리, 식품과 관련된 위원회와 관련된 논의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동력을 좀 발휘해서 여기 제안도 해주시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먹거리와 관련된 위상을 좀 높여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 내에서도 이렇게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좀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서로 부서 간에 핑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개 부처에 또는 일개 부서의 단위 사업 개념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기존의 농업인만을 위한 농업에서 국민의 농업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맞추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뭐 시간이 조금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농식품부 내에서 좀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TF를 빨리 구성을 해서 좀 그러니까 농식품부 내부 전체에 합의된 단일안들이 대외적으로 좀 설명이 되고 적극적인 그 대응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가운데서는 몇 가지 대응 논리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국민한테 설득해야 될 논리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관련된 부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한테 어떤 논리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도권을 농림부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리적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 내에 여러 가지 담당 부서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역할 분담과 조정들을 어떻게 해갈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조직 개편 논의까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농업특별기구하고의 중복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업특별기구의 분과 정도로 가지고 가되 이 부분들에 대한 위상을 좀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농업특별기구의 어떤 그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먹거리 문제까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정무적이면서도 범부처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으로의 개정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를 목표로 해서 좀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저는 푸드 플랜을 국가 단위뿐만이 아니라 전 지자체 단위에서 의무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농발계획 같은 경우에는 157개 시군 지역에 의무화돼 있지만 69개에 달하는 구 지역에는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먹거리 개념으로 넘어가면 도시민에게 오히려 더 중요한 이슈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농발계획과 푸드 플랜을 통합을 하고 그거를 전체 220여 개의 전체 기초지자체 단위로 확대시켜서 의무화시켜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그 시점이 내년도의 법 개정, 2019년도에 2019년 20년까지 그 의무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초 연구를 좀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자면 이 푸드 플랜은 굉장히 농업계로 봐서는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소비자들한테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외국의 안전한 선진국의 안전성이 담보된 먹거리를 더 선호하게 만드는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식품부의 어떤 범부처적인 대응과 노력이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많은 내용을 담는 토론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상당히 아마 김종환 전무 본인이 이 푸드 플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왔고 또 현장 활동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내용을 논점별로 쭉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내용 정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정혜경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서대학교의 정혜경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는 할 수는 없고 2008년에 그 농림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되면서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언저리에서 식생활 교육이나 뭐 이제 이런 한식 세계화 정책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토론문 중심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먹거리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감하시겠지만 오히려 이제 현재 이런 정책 중에서 가장 그야말로 파이팅이 되는 그런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국민 수준에서 보면 먹거리라는 게 이미 안심은 너무 당연하고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뭐 정말 현실적으로 먹방, 쿡방이 대세고 또 뭐 그와 관련해서 미식 추구, 미식 관광 이제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사실 국민적 관점에서 이 먹거리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뭐 녹여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이제 그런 게 되겠고, 또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역할에서 농식품부라는 부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 먼저 그 두 분께서 굉장히 좋은 뭐 발제를 해주셨고, 제가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10년 동안 이 분야를 해오셨어요. 저는 그 사실 이게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국가 푸드 플랜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대선 공약도 푸드 플랜 수립이 있었고요. 사실 그 필요성을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여건이 굉장히 변했고, 뭐 현황 그리고 추세 이런 면에서 했는데 뭐 굉장히 뭐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건데, 뭐 식량 안보, 식품 산업 발전, 안전, 그리고 이제 국민 영양, 식품 환경, 이게 그러니까 이 5가지 카테고리가 사실은 같이 푸드 플랜에서 가져가야 될 그런 영역인데, 특히 이제 제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이제 국민 영양, 그동안은 이제 농식품부의 먹거리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인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 어쩌면은 그 농업의 식량 문제나 식품,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농식품부에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되어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내에서 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그 예시를 주셨어요. 식생활 교육 활성화라든지 계속 10년 동안 말만 요란했던 식품 지원제도 아직도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공급식, 또 그 농업의 기본이 되는 한식 문화 계승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실행이 돼야지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거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을 국가식품기본법, 당연히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또 이제 이걸 하기 위한 국가식품정책위원회는 정말 토론자로서 좋은 제시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제 두 번째 발제, 이제 이건 조금 구체적으로 5가지 정책 논제를 주셨어요. 사실 이 정책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계인 박사님께서 그동안 너무 열심히 많은 연구 또 조사, 10년 이상을 여기에 매진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필요한 그런 정책들이죠. 네, 통합 추진의 문제라든지 안전, 네, 농식품 안전, 뭐 위생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보장 측면에서의 그 시큐리티 안정성 문제, 그리고 식생활 교육 활성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농식품 표시 인증 제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됐지만 계속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져가야 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잘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네, 이 정부에서도 그 정책으로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냥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국민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오히려 하게 돼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첫째, 이제 그 먹거리 정책,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용어 얘기를 하셨는데, 농식품 정책 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사실 농식품 정책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농식품부가 어떤 먹거리 정책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그 틀을 그릴 때에 지금 현재 그 먹거리가 뭐 농식품부 왜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식약처, 뭐 교육부 다 나눠줘서 하고 있는데, 먹거리 정책으로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용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가져가야지만이 큰 그림을 그리고 기타의 그런 부처와의 이제 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월 20일 날 서울시에서 굉장히 그 마스터 플랜,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죠. 사실 그동안에 10년 이상을 농식품부에서 했는데 뭐 그 서울시도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걸로는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대국민 상대 이런 정책을 크게 터뜨려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국민들이 이게 뭐지 하고 바라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급식에 굉장히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농식품부가 그동안 10년 이상을
그 농촌경제연구원인가요? 뭐 전문가들이 굉장히 했는데 이런 것들을 농식품부가 좀 받아서 한번 제대로 대국가 플랜을 한번 하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예, 그 먹거리 선언문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이게 농식품부에서 하는 게 지자체, 아까 추진체계 말씀도 먼저 분이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요. 이런 걸 갈 때 지자체하고 연계를 하고 이미 서울시는 이게 나왔고 그래서 이런 틀을 다시 한번 네, 체계적인 거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농촌가의 상생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농식품부가 이제 이걸 잘 풀어서 이제야말로 그 국가의 먹거리 그 푸드 플랜이 나오는 그 체계화시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이제 농식품부에 많은 정책들이 있고 지금 다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정책들은 농민 위주의 정책이고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기존에 해왔고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이 먹거리라는 건 사실 대국민 대상의 그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아직도 농식품부가 이런 걸 하는지 사실 잘 모르고 뭐 한식 세계화 얘기를 해도 뭐 문화부에서 했나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고 그래서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대국민 공감 정책을 확실하게 먹거리 정책에서는 가져가서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 이런 걸 하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 이건 뭐 사실 우려의 얘기인데요. 이게 먹거리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아까 식품 지원 제도나 아까 그 이계인 박사님이 하신 그런 것들은 정말 국가가 해야 돼요. 그런 그 영양 불량 문제 이런 건 해야 돼서 국가 그런 영역의 문제고 당연히 해야 될 걸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거죠. 이번 기회에 굉장히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 예를 들면 뭐 한식 정책, 외식 정책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이게 뒤섞여 있거든요. 공공 영역하고 사적 영역하고 예를 들면 뭐 그걸 하는 뭐 뭐 기업이라든지 업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잘 그 구분을 잘 하셔서 농식품부가 이거 틀을 잡아가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정말 그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정책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걸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혜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마 그 전체적인 요약은 아니지만은 그 농식품부가 이제까지 그 2008년에 식품이라 이름의 어떤 정책 영역이 부처 이름에 이제 들어와 있지만은 지금처럼 어찌 보면 이제 본격화된 어떤 고민, 구체적인 고민을 뭐 요구받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식품의 어떤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자체가 또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하고 실제 공공급식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 실행 단계는 다 지자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농발 계획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의 어떤 농발 계획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페이퍼북에 머물러 있는 부분, 지역 단위의 어떤 계획이 좀 더 실용화되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앞서 김종환 전무도 얘기했듯이 푸드 플랜이라는 게 양날의 칼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산업진흥의 농업인 중심에 있는 그 측면에서 AI 어떤 방역 체계 뭐 이런 부분하고 국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하고는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우리 농정 체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까지도 어찌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서 좀 더 타치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도 좀 객관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와 사회적인 논점을 끌고 가는 언론에 특히 이 문화일보에 박정민 기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이제 범부처 차원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든지 뭐 그게 다시 이제 푸드 플랜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언론계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뭐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그리고 어떤 기사화라든지 충분한 어떤 아젠다 세팅 관련돼서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저희 언론 입장으로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겠다는 얘기도 이 자리 빌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뭐 관계 부처가 모두 이제 나서서 이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푸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뭐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식품 분야 전체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뭐 의견들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뭐 최지연 박사님이라든지 여러 연구분들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라든지 장소에서 활발하게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이야기 나왔던 것들을 뭐 조금 보자면은 일단 민관이 뭐 법 체계가 이제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이제 그 총괄 어떤 위원회가 또 설치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푸드 플랜 수립에 있어서 공공성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면서 또 국민적 공감대까지 이제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세부적인 사안들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렇게 이 푸드 플랜, 그러니까 국가식품 정책이 지금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그거를 볼 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좀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이거는 향후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이제 농정 공약 가운데서 이제 먹거리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제 푸드 플랜이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이나 식품 표시제도 강화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식품 안전 확보와 관련된 식품 산업 규제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물론 먹거리 안전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이게 푸드 플랜에 포함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식품 산업에 대한 이제 활성화보다 이제 규제 일변도로 정책이 이제 강조될 때 이제 식품 산업 위축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 좀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규제책과 진행책이 좀 균형 있게 좀 추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 공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공약에 제시된 식품 정책은 소위 이제 시혜적 입장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제시했던 그런 정책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푸드 플랜 포함해서 대국민 식품 정책이 농식품 산업의 활성화와 뭐 이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정책이 이제 복지 개념을 포함해서 세부 내용 몇 가지에 그거에 이제 매몰이 돼 버린다면은 진짜 이걸 실천하는 데서는 좀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뭐 이번 정부의 농정 공약 가운데는 식품과 관련한 내용 핵심이 이제 건강한 먹거리 공급의 국가 관리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인 푸드 플랜 수립과 더불어서 뭐 노인급식이라든지 뭐 군대급식, 저소득급식 이런 먹거리 기본권 보호를 위한 어떤 지원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다른 정책들도 뭐 좀 제시가 돼 있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인 이 급식에 뭐 필요한 소요되는 재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은 과거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데 위한 목적, 거기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논란이 발생한 지점은 이 과도한 복지냐, 그러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항상 논란은 발생했습니다. 이게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혔겠지만은 결국은 어떤 재정의 문제 모든 이제 필요한 이제 정책들이 거기에 매몰된다고 뭐 그쪽으로 이제 쏠린다고 이제 쏠렸기 때문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런 공약 이행 과정에서 이제 재원 마련은 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먹거리 정책이 전체 국민들의 공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이제 수반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또 소모적인 복지 논쟁으로 이제 빠져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새 정부에서는 뭐 고교 무상급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급식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먹거리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뭐 하냐 마냐는 그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진되는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제 공감대가 불필요한 논란을 좀 불식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이제 그 시간을 두고 논의가 또 수기가 또 이어지겠지만은 세부적인 공약들에 대해서 이제 집행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된다면은 이제 불필요한 어떤 논쟁들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미 기자님께서는 뭐 어찌 보면 그 정책 어찌 보면 큰 그림을 그리는 그 국가 플랜 이런 것도 상당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논란거리를 좀 사전적으로 전망하고 검토하고 또 이러면서 실제 그 큰 그림의 어떤 그 그림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주요 현안들을 잘 점검해 나가고 풀어가 나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아마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토론자 위치를 제가 카메라맨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쪽하고 쭉 나눠놨었는데요. 오른편에 넘어가서 앞서 그 순서대로 그 이덕성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가 워낙 크고 또 중요한 의미라서 논의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평소에 그 식품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했던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니까 대개 모든 문제들이 다 포잡이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는 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식품을 보는 그런 접근이 상당히 중요한 접근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운동에서도 주로 세이프티 중심으로 하다가 서스테이너블이라는 관점으로 식품을 좀 보기 시작한 게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주제가 결국 여러 가지 5가지 측면인가요? 말씀하시는 게 되게 지속 가능 관점으로 식품을 보자는 그런 논의인 것 같아서 좋은 얘기고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원래 이게 사실은 저도 좀 이런 논의를 전에 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식품 행적 일원화 할 때도 그때는 주로 이제 안전 문제였지만 국가 전략이랄까 식품에 대한 이런 거를 세워서 가는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제기를 그때도 저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너무 안전 문제에 대한 충격이 큰 가운데서 일원화가 진행이 세계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논점들은 아마 그때는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으로 하면서 이걸 그렇게 갔을 경우에 농식품부가 좀 더 만약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면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안전 문제 중심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검토해 보면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환경 문제에서도 보면은 CO2의 국제적으로 보면 한 대개 5가지를 크게 잡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농식품 쪽으로 잡습니다. CO2 발생을 하는
원인의 대개 뭐 40% 정도까지도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 농식품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그 지속 가능 식품에 관한 이슈는 굉장히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금 육식이 많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증가하고 대규모 축산들이 등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 AI나 구제역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개별 정책으로만 보기에는 접근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걸 평소에 그걸 좀 많이 느낀 게 있었고 종합적인 연계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미래 또 뭐 식품 식량 안보 얘기도 했습니다만 미래 식품의 보고라고 하는 우리나라 특히 그 지형적으로 좋은 환경인데 그 해산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수산 해양 수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그 연안 문제의 오염 문제라든가 녹조 현상이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연계된 그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직까지 정부에서 그런 접근을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가난할수록 비만이 높은 문제라든가 뭐 또 최근에 혼밥이라 그러나요? 혼자 사는 집들이 많아서 대개 이런 집들이 그 영양 불균형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양 불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그 직면해 있다라든가 또 저희가 저희 소비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들을 활동하는데 국민 건강 증진 계획 같은 거를 또 복지부에서 플랜을 짤 때 보면은 거기서도 역시 그 건강 증진에 있어서 소비의 분야가 점차적으로 중요한 그 자리를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식품 문제 같은 것들이 국민 건강 증진 계획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빼놓고는 이게 그 건강을 계획을 건강의 어떤 지표를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뭐 당연히 그 통합적인 관점을 세울 만한 팩터들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또 아까 그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인증 문제 같은 경우도 국가 인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인증이 시장에서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리고 대개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탑다운식으로 하면서 제대로 그 기능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볼 때 그 개별적인 접근으로 이런 문제들도 역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이런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하간 저희가 이걸 추진 과정에서 보면은 농식품부하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여기 뭐 과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이제 장관님하고도 뭐 소비자 단체들이 토론할 자리도 있는데 대강 그 농식품부하고 얘기할 때 저희는 이제 소비자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식품이 있으니까 식품의 관점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생산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농식품부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많이 하지만은 뭐 장관님들도 그렇고 대개 그 간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은 정확하게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위한 조직이다. 이것은 뭐 숙명적인 거 불가피한 거 아니냐. 뭐 이걸 빼놓고 다른 무슨 생각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정책을 추진해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농식품부의 정책적인 전환이나 또 조직과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의 상당한 일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요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가 그 농업 쪽을 보면서 지금 6차 산업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 6차 산업에서도 외국의 본부는 식품이 그 식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식품 6차 현재 보면은 식품 쪽에서 보면은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소위 이제 뭐 유럽형의 그런 걸로 볼 때 영농법인이라든가 소규모 브랜드들의 어떤 소비자들하고의 그 친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농식품부가 6차 산업으로 모든 거를 전략을 수립해서 가겠다고 하는 게 과연 지금 무엇이 되는 건지를 사실은 잘 느껴지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관련해서도 이것이 지금 식품 정책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현재 농촌 또 농민들 농어민들의 그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사의 그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측면하고는 상당히 그 정책적으로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은 현재까지 그런 점에 대해서 현재 농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접근하는 측면들은 저희들이 안 보인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이런 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저희가 볼 때 그 세이프티로 시작을 해서 또 뭐 식량 안보에서 시작해서 뭐 농업 농촌 복지 문제 시작해서 세이프티에서 또 녹색 성장하면서 환경 문제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하여튼 그 건강과 식품에 관한 것이 전부 가장 핫 이슈가 돼 있고 이렇게 변화들이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식품 행정 이론을 할 때도 느낀 거지만은 이 추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굉장히 식품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도 보면은 대강 탑다운식으로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만 가지고는 해결이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할 때 이것이 뭐 지방자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소비자나 여러 산업적인 측이나 농어민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의 약간 현장에서의 이슈들을 해결해가는 관점에서 좀 더 바텀업적인 접근을 해서 이 국가 푸드 플랜의 필요성을 국민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이것이 정책적으로 되지. 자칫 잘못하면 또 뭐 이것이 그냥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그냥 부처들 간에 또 그냥 또 뭐 그런 요인으로 여러 번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이것이 비춰질 때는 상당히 이거는 과거에 그런 것하고 훨씬 더 큰 스케일에 관한 이슈들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대강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덕성 대표님 다양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히 한 두 가지 점은 아마 농식품부나 우리 농업계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지금 국가 푸드 플랜이라든지 굉장히 종합적인 계획을 하지만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계나 농식품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마인드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제가 지금 물 관련 전문가로서 가끔 활동을 하면서도 보면 느끼는 건데 이 가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 어떤 아직까지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어떤 불안정성도 있지만은 최근에 물 관리 일어나서 수질이라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더 이상 그 기준을 범위를 이제는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국토부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환경부로도 넘기는 어떤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식품을 얘기하면서도 식품의 안전 부분이 국민의 어떤 전체 삶의 질에서 굉장히 어떤 위기 단계에 온다면 어찌 보면 농업계나 농식품부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접근, 우리 농업계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가야 된다는 거하고, 또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농업계에 제한된 부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나 그리고 사회적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에 새로운 어떤 협력적 네트워크라든지 거버넌스 구축, 이 두 측면이 상당히 좀 뼈아프게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박성우 과장님이나 또 두 발표자들이 좀 나중에 답변하면서 조금 더 새겨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지역에서 실제로 오늘도 계속 나오는 게 국가 단위의 어떤 부분과 지역 단위의 어떤 부분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북연구원의 황연보 연구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오랫동안 고민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연보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연구원의 황영무입니다. 그 전주 푸드플랜의 그 기본 계획을 좀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고민, 그리고 몇 년간 대한농정그룹에서 이 먹거리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추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일본의 식육, 식농 교육에 대한 연구, 이런 고민들을 좀 바탕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불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 최지원 박사님, 이계인 박사님의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정치적 공간, 대선식이라고 하는 정치적 공간에서 제출됐었던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이제 새 정부의 정책적 공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공식적인 첫 번째 논의, 이런 좀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적 공간에서 정책적 공간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논리체계에 대한 제안,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왜 먹거리이냐에 대한 이런 그 필요성과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물 부족 국가의 요즘 가뭄, 그 다음에 이제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했지 않습니까? 이 먹거리 문제가 세 번째로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들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먹거리 이슈들이 제출이 되고, 그러한 먹거리 이슈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그 실천 사례가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앞서서 여러 토론자들께서 지적했던 대로 먹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치열한 이권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균형점을 우리가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으로서의 푸드 플랜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먹거리와 관해서 개인과 사회에 전개된 먹거리 문제를 이제는 에너지, 물 다음으로 국가가 정책 공공에서 이거를 문제를 시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공적인 시그널로 이렇게 위치 지어졌을 때 가능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치적 공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의 공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푸드 플랜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하는 푸드 플랜은 일정한 지역에서 먹거리의 공급과 소비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균형된 시각에서 먹거리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공공의 계획을 통해 보완하고 균형해 나가는 의지적 실행 계획,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 자본에 의해서 강제된 전통적 푸드 시스템의 문제를 소위 생산, 가공, 유통, 그 다음에 소비, 순환, 접근성, 영양관리, 사회인식, 추진체계까지 포괄하는 커뮤니티 푸드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명확히 서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이 서지 않으면 앞서서 여러 토론자들이 지적했던 대로 기존 정책의 또 재탕, 기존 정책의 또 병렬적 나열, 이렇게 또 국민들께 우리가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푸드 플랜의 성격과 영역을 전통적 푸드 시스템에 대한 반성에 기반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로컬 생산, 로컬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푸드 디그니티를 우리가 먹거리 복지 영역에서 어떻게 해갈 것이냐, 또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먹거리 문제를 해갈 것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정책 영역으로 보면 이게 이제 따져야 될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정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영역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뭐 생산 소비부터 커뮤니티 푸드 시스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만 또 이 현실적인 정책 영역에서 어디에 포커싱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사회적인 먹거리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정책의 범위를 정하고 나면 사실 사회적 이슈는 우리가 생산 능력보다 사회적 능력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많으니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한 푸드 정책의 범위를 정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로 그러한 사회적 능력을 이게 영역에서 왜곡되었었던 사회적 문제는 결국 먹거리 관련 이해 주체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이권 싸움이니 이거를 정책이 개입해서 일정한 공익의 판단을 기준을 세워서 규제와 촉진을 통해서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시그널로 조금 브로드하게 가는 게 저는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앞서서 우리 좌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민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한 5가지 정도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문제 정의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정치적 공간에서 제출됐었던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정책화할 것이냐에 있어서의 문제 정의. 이거는 핵심이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이런 먹거리 문제를 재편해 나갈 것이냐로 저는 요약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정책의 구조를 재구조화해야 될 것 같고 사람 중심의 정책의 구조화의 핵심은 시장 실패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5가지 말씀들 아까 제안드렸던 커뮤니티 푸드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게 액션 플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압축적 성장의 한국 사회의 명과 암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국가와 지방 단위의 실행 계획을 우리가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특히나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책의 영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있어서 저는 뭐 통합적 정책을 지향하긴 합니다만 이런 그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에 포커싱을 두고 나머지 환경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지역 개발은 연계 정책으로 이렇게 통합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네 번째로는 이게 결국에는 그 내셔널 미니멈을 달성하기 위한 논의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로컬 생산과 로컬 소비가 이게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냐에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실효적인 푸드 플랜의 작동의 시스템과 활동의 거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전주 푸드 플랜이라든가 완주 로컬 푸드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안심과 안전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일본 사회가 사실 이게 안심 안전이 일본 용어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안심 안전을 강조하는 핵심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이 안심한 농산물은 자국산 농산물이라고 하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봤을 때 로컬 생산, 로컬 소비를 우리가 더더욱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덧붙이자면 식품 표시, 특히 GMO 표시를 조속히 의무화하지 않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우리가 초기에 동력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이 내가 먹는 식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5번째로
추진 체계와 정책 목표입니다. 2015년도 밀라노 엑스포의 세계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의 첫 번째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추진 체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야기해도 이게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160개 자치단체 장이 모여서 내건 첫 번째 과제가 추진 체계이기 때문에 추진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기 위한 이런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정책은 분명히 정책 허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정하는 이런 정책 조정관의 보완 장치, 이게 위원회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뭐 BH 단위의 또 다른 이런 장치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또 지역 단위의 실효적인 체계, 이렇게 또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고민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6분의 어찌 보면 전문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농식품부의 정책 담당자였던 그 토론, 어찌 보면 그 답변적인 성격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오늘 논의는 그 과제를 갖다 만들기 때문에 새 정부가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을 좀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은 어찌 보면 관내에서 고민도 있고 또 이 업무를 해오면서 또 아마 업무 담당자 개인으로서도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우 과장님 토론 부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식품산업정책과의 박성우 과장입니다.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다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는 보건복지부에 있었어가지고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 쪽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좀 쉽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 뭐 2명을 떨어진 게 80년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책 당국에서 그걸 좀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본격적인 걸 못 해가지고 90년대 후반에 막 위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21세기가 돼가지고 2000년대 한 2005년도 돼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뭐 정책본부라고 해가지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것들이 그때 하나씩 좀 검토했던 것들이 지금 좀 정책화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아동수당 같은 것도 한번 계산도 해보고,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도 해보고 아동수당 같은 것들도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개념이 언제 나왔냐면 1930년대 그때 나왔습니다. 프랑스도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이 뭐 서구 선진국에서 그래도 합계 출산율이 꽤 많이 나온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국가 먹거리 플랜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전략적으로 첫 뭐 예를 들어 우리가 5년 단위 계획이라면 첫 1년 차에는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그다음 장기적으로 한번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걸 완벽하게 첫 번째부터 이게 백과사전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마 이 먹거리 플랜이 시대적 요구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적 요구가 뭐냐? 아까 저는 이계인 박사님이 하는 그 마슬로우의 5단계 욕구 단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생존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이미 이제 지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접어들고 있다. 먹거리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예를 가지고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여성분들을 빵 얼마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만들기 좋아하는 요리하시는 분들도 많고, 과거에는 이게 보기 힘든 장면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양한 욕구, 먹거리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뭡니까? 발현시키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뭐 의미를 부여하는 이렇게 좀 사회적인 다양화가 되었다. 두 번째는 형평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장을 열심히 했지만은 그래도 그 양극화 이후에 사회적 격차가 커지고 먹거리 관련해서도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먹거리를 과연 우리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하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최근에 우리 먹거리 플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냐. 우리가 식품의 전 영역을 보면 식량 안보라든지 뭐 식품 산업 발전이라든지 또는 영양이라든지 환경, 각 영역별로는 진짜 현재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습니다. 각 근거법에 의한 대책들. 예를 들어 식량 안보 부분은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 식량 자급률 목표를 딱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영양 관련해 가지고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영양관리 기본계획 얼마 전에 수립됐습니다. 한 5월달에 이제 복지부에서 했고요. 식품안전 관련해 가지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3년짜리를 만듭니다. 올해가 이제 아마 올해 만들어서 내년부터 가는 그런 3년짜리 텀이 계획. 그다음 식생활교육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지난 15년부터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이 또 새로운 차수를 해가지고 기본 계획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는 강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론적으로는 뭐 종합 계획이니까 막 나가서 잘 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농업 분야 대책도 우리 매년 5개년마다 하는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여러 가지 욕구 또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부응을 못하고 있다. 그런 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각 분야는 잘하는데 다른 분야들하고 좀 소통을 한다든지 협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새로운 결과물들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너무 못하는 건 아닌가. 제가 예시를 한 번 더 드리면요, 우리가 취약계층의 식품 영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푸드뱅크라고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면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제도를 크게 예산의 투입을 많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잘 할 수 있을 건데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식품 안전과 여러 가지 농업 환경을 우리가 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농업 생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친환경이라든지 GAP를 좀 확대해가지고, 아직도 다 합쳐봤자 15%도 안 되는 구조거든요. 미진한데 그것들이 전형적으로 달성된다면 우리 농업 생산 구조는 환경 친화적으로 갈 것이고, 그 생산물들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안심 농산물로 제공될 수 있을 건데, 두 개가 좀 어떻게 접목돼 가지고 잘 가야 되는데 그것들 잘 못 가고, 하나를 어떤 제도 하나를 좀 잘 틀어지면 그걸 잘 갈 수 있을 건데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가 분야별로 돼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 고집하면 옛날 판이 그대로 재편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를 들어 영양은 영양 관련 대책이 있고 식생활 교육도 대책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의 순환처럼 현재 시스템에 생산과 공급과 소비와 그리고 뭐 순환되는 재순환이라든지 이것들을 펼쳐보고 거기서 제일 큰 이슈라든지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각 부처 또는 부처 내에 여러 가지 분야의 정책을 접목시켜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먹거리 플랜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존 대책에 뭐 똑같은 판본이 되겠죠. 분야별로 다 펼쳐놓고 두께만 더 넓어지는 농업 대책 플러스 영양 대책, 식생활 교육
합친 그런 것처럼 너무 두꺼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우리가 이 과정별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현재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그렇게 되는 원인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부뿐만 아니라 이 먹거리 관련 부처들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먹거리 플랜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조합, 팔러시 믹스를 해가지고 성과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관한 예로 지금도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그 복지부 또는 포괄 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취약 임산부라든지 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품군을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것 자체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의미를 가지고 지역의 농업 파트와 지역의 복지 파트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한다면 지역 농산물 또는 지역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그만큼 협업의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협업을 해서 좀 성과도 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번 1차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인가는 같이 고민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건 고민해서 진짜 핵심적인 엑기스를 좀 뽑아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이 모든 것을 망라할 수는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위원회 문제 등은 일단은 그 어떤 우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또 이것도 다른 쪽에 또 걸려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농업 특별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는 솔직히 빨리 론칭돼 가지고 저희가 좀 거기서 또 논의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처와의 논의 구조는 이제 하여튼 뭐 법이 있어도 다른 부처와 논의 구조가 쉽지 않은데 그 법 없으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법적인 근거는 좀 명확하게 되겠다. 그래서 먹거리 플랜은 아마 이게 참 우리 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좀 어떻게든지 좀 효과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다음 제가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 로컬 푸드와는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의 영역과 로컬과의 관계는 좀 할 수 있는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판본이 똑같은 판본을 내려가는 건 아니고 중앙 정부는 물론 이제 지역의 로컬 푸드 플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은 처음부터 모든 기초지자체까지는 의무화하는 거는 좀 천천히 한번 가는 게 어떨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로컬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로컬을 좀 광역 단위로 좀 광역부터 좀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기초지자체는 좀 천천히 가고 좀 역량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아직은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TF를 좀 구성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가 내용은 일단 그 다음 단계의 문제고 일단 어떻게 추진할 건가는 TF를 구성해서 좀 올 하반기 전에 좀 마련해가지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 게 먹거리 플랜이라고 했기 때문에 먹거리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먹거리 계획은 먹거리라는 건 제가 보건데 뭐 식량도 아니고 가공식품도 아니고 농산물도 아닌 아주 소비자 관점의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업 대책과는 조금 연관은 있으되 똑같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내용들은 저희가 많이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 과정에서 들고 발표자들 답변에서 나왔지만 이 추가적인 아마 연구, 더 깊은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 그 연구원의 저희 본부 내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 추가적인 그 연도 중이지만은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더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토론회가 아닌 형태로 다양한 아마 노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행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김창일 원장님 좀 예, 오늘도 마지막 거의 한 3시간이 지금 뭐 넘었죠. 지금 3시간, 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3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 오늘 발표를 해주신 분, 또 특히 토론에 아주 귀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 굉장히 저도 여기다 다 메모를 좀 많이 해놨는데요. 사실 지금 먹거리와 관련돼서는 아까 김종환 전무이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5월 말에 있었고 또 6월 15일 날 있었죠. 또 저희 연구원에서 있고 또 어저께 서울시에서 또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플랜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먹거리를 종합한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제에 저희 연구원도 어떤 시대적인 수요, 사회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 이슈 토론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김홍상 본부장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완벽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건 아니고 오늘 논의장으로 특히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한 우리 최지원 박사님 사실 6월 말로 공식적으로 은퇴합니다. 거의 한 30년 이상을 식품 분야를 연구를 해왔고 이계인 박사님도 20여 년 이상 식품을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지만 역시 정답을 제시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제안된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핵심 내용 또 방금 제가 이게 서치를 해보니까 오늘 김용록 장관 내정자님께서 오늘 청문회가 있었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고 특히 국가 차원 또 지역단위 차원의 종합적인 먹거리 전략을 수립해서 지역 순환형 생산 소비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오늘 아까 이계인 박사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떤 품질 관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 물론 뭐 기존에 또 다양한 정책이 추진했습니다. 한두봉 교수님 아까 좀 약간 굉장히 시니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모든 정부에는 공과 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MB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모든 정책이 다 잘못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번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먹거리도 나름대로 시대적인 여건을 반영을 해서 또 추진하는 거고 지난 정부에서 6차 산업도 나름대로 어떤 농업 분야에 상당히 기여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각 정부에. 그래서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 오늘 먹거리와 관련된 의미 있는 토론회는 저희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 외에도 아까 그 김종환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아까 우리가 좀 잘 귀담아야 될 것은 농식품부 내의 어떤 그 좀 더 심층적인 토론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물론 좀 TF를 한다고 그럽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림식품부가 보다는 뭐 다른 식품부 식약청이나 아니면 농식품부가 뭐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농식품 내에서 논리적인 개발 또 이런 거에 대한 심층적인 것들은 앞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논의됐던 내용들을 좀 많이 좀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정혜경 교수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박 기자님도 여기 기자 측면에서 특히 푸드 플랜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 또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자칫 규제 중심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안전에 방점을 칠다 보면 규제 중심으로 가고 당초에 출발하는 그런 것들 좀 희색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귀담아야 될 것 같고요. 이덕승 대표님께서 소비자 측면에서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창안해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바텀업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오늘 이런 자리도 좀 바텀업을 위한 하나의 논의장이 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황영모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순환 아마 그 장관님께서 오늘 아마 지난 뭡니까 장관 내정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비슷한 그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두봉 교수님은 뭐 역시 뭐 농업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철학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 표시제 이런 새로운 것들인데 이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로컬의 범위를 또 영역을 확대시키는 40km냐 400km냐 국가나 또 시대에 따라 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박성호 과장님 오늘 국장님을 대신해서 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논의됐던 내용 또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활발하게 해서 아마 금년 중에는 좋은 마스터 플랜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 중에 식품음료신문의 이근호 대표님 오셨다 가셨습니다만 또 전 농어민 신문사의 윤지희 대표님도 오셨다 가시고요. 또 오늘 농식품부에 우리 정현출 국장님 BH에 있는데 오늘 또 중요한 토론회 자리도 해주셨습니다. 또 연구원에 은퇴했던 김경덕 박사님 또 안기옥 대표님도 오셨고 또 오늘 농협중앙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도 오시고 또 전문지에서도 농민신문 또 농어민신문 또 농수축산이라든지 한 11개 신문 기자님들이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내용들이 하루아침에 저는 해결되기는 쉽지 않고 아까 박성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단계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오늘 이렇게 토론의 논의장은 앞으로 단계적인 어프로치에서 하나의 논의장을 마련한 거고요. 제가 아까 개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 지금 푸드 플랜이라든지 또 대외적인 수요, 식품 산업, 또 외식까지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하여튼 이름은 저희가 아직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칭 식품 외식 정보 센터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조만간 좀 출범을 시켜서 사회적인 수요에 전제적으로 대응도 하고 또 앞으로 이 푸드 플랜을 하는데 연구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박수로서 저는 이렇게 감사 인사에 대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